400명, 2,400명의 경찰, 아니 3,300명이 동원된 3,200명인가 3,300명 3,300명이 동원되니까 그러면 조용히 그냥 조용히 3,300명 동원됐다 하면 우리가 빠질 분 빠져야 되는데 무턱대고 와가지고 말이죠. 텐트를 그냥 잡아 뜯고 난리를 했어요. 텐트 위에 지금 나무로 다 막아놨죠. 나무 그 광목으로 다 이렇게 쳐놨는데 그게 떨어뜨리니까 그게 막 그냥 사람 있는데 내리친 거예요. 거기에 많이 다쳤습니다. 그 다음에 덩치가 제가 80kg가 가까이 되는데 저의 2배다 2배 덩치가 저의 덩치의 2배 애들이 우리 어머니들 모기장을 손으로 잡아 떼고 칼로 찌르고 얘들 처음에 들을 때 뭐 들고 들은지 아세요? 빠루라는 거예요. 빠루 못 뽑는 빠루 그죠? 빠루 들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망치 들고 빠루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로지 여기 쌓여있는 물만 들고 있어요. 물만 먹는 물만 빠루 들고 망치 들고 그래서 저는 한 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새끼들아 사람이 죽었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뭐라 합니까? 조원진 대표 이 새끼를 XXX 요거 내더라고. 사람이 다 죽어 나가는데 그때 상황에 사람이 다 죽으면 자기들도 사람 죽은 줄 알고 일부 빠졌다니까요. 빠져가지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아니 구급차가 와서 구급차로 고정된 외국 국민이 38명 본인 스스로 병원 가가 진단서 지금 현재 끊어온 게 4명 그럼 44명이 병원에 진단서 끊고 구급차에 실려간 거예요. 오늘 아침 일이에요.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 반 새벽 4시부터 7시 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 동댕이 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지금 38명 플러스 4명 이분들 진단서 끊어가지고 박원순 시장 고소고발하고 용역업체 사장 고소고발하고 우리 유튜브들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런 장면 다 찍었습니다. 용역업체에 돈 준 용역 깡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 다 고소고발할 거예요. 또 오늘 또 나무로 해가지고 튼튼한 집을 짓겠습니다. 또 뜯어보라고요. 또 뜯으면은 그 다음에는 2개 텐트 2개 뜯었어요. 그래서 4개 쳤어요 지금. 그 다음에 4개 뜯으면은 몇 개 친다고요? 8개까지만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 뜯었는데 그 다음에는 160개를 광화문 광장에 다 치겠습니다. 아니 또 좌파들만 독한 줄 아는데 우파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우파가 바보입니까? 우파가 5명이나 대낮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개 죽으면 되고 좌파들이 죽으면 영웅시하는 이 나라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선 오늘은 팟캐스트 주인공을 2분을 모시는데요. 박성문 선배 이 오늘의 분노 때문에 지방 갔다가 올라오셔가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손님 오시면은 그 손님들 얘기를 좀 듣고 이분은 원래 팟캐스트 주인공 이주청 교수님이 공산화 단계 4단계 공산화 단계 거기에 대한 마무리 주사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25 자 그러면은 그쪽이 잘 들립니까? 제가 걱정되는 그쪽이 잘 들려요? 잘 들리면은 우선 마이크를 박성문 선배님한테 자유일보 회장님이시고 저의 국회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박성문 선배님한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오늘 아침 새벽에 6.25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오늘? 어찌
우리 이제야 6.25 사변입니다. 6.25 동란입니다. 6.25 전쟁이 아닙니다. 저놈들이 일방적으로 쳐내려온 사변이고 저놈들이 전쟁을 쳐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6.25 동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국회는 공식 국가도 아니고 그냥 괴뢰 집단입니다. 근데 6.25 동란, 6.25 사변이란 말도 요즘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25 날이고 지방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드디어 47일 만에 천막을 철거했다고 뭐 모든 뉴스에 다 났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오늘 아침 우리 대한애국단이전자 우리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 당직자들이 8시 반에 공진묘지 참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옷도 갈아입으셔야 되고 그런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제 오늘 아까 조 대표는 통해서 제대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이 천막을 걷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2시간 가까이 팟캐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밤에는 보통 한 200여 명 정도 계시고 아마 좀 새벽에는 더 적은 분들이 계셔서 3,300명 그 덩치 큰 용역 깡패들이죠 사실은.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참 이렇게 드러내고 천막을 했는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오후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5시간 만에 천막 다시 설치.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름이 대한애국단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바뀌셨는데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이름도 새로 지었으니까 47일 묵었던 헌집 철거하고 새 집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채밖에 없었는데 조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6채 지었으니까 이제 또 확장 개축해서 재건축하신 거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예. 한 번씩 이렇게 헐 때마다 자꾸 늘어나니까 한 번 더 하라고 그러죠. 뭐. 그러면 다 8채 또 짓고 그러니까 새 집 짓고 이름도 바꾸고 새로 출발하신다고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연설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익으셨는데 익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대한문에 그 집회하시던 우리 목사님 분도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대한문 쪽에 하시는 분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헌법재판소 한국동 내거에서 정말 순국하신 이 순국 열사 5분에 대한 이 천막 이 집회는 이제 우리 우파 시민단체 전원이 참여하고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전원이 참여하는 우리 우파 전체의 추모 기념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참여토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목숨에 어디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광주에는 아시다시피 5.18 유공자 우리가 4,6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실제 돌아가신 분은 지금 모든 통계를 통틀어도 5.18로 직접 돌아가신 분은 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분들은 지금 민주화 유공자가 돼가지고 지금 3대째 자자손손이 지금 모두 혜택을 누리도록 돼 있대. 그러면은 좌파들만 그러면 희생되면은 중국 뭐 그런 유공자가 되고 우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실 잘못됐습니다. 오늘 내가 막 정말 그 화가 나는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광주에는 못 가요. 광주 5.18 전후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광주를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광주가 그럼 대한민국 땅 맞습니까? 거기에는 유독 아니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보냈다 김정은이가 보낸 조화를 지금 뭐 기념 관안에 그냥 아직 지금 저 보존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뭐 또 뭐 보낸 그 조화도 또 보존을 한다면서요? 본래 저도 아버님 할아버지 다 이렇게 상례를 치러봤지만은 보통 묻은 것만에서 그 온 조화니 모든 거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게 우리나라 이거 예법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서 보낸 무슨 조화 그것도 생화도 아니고 그거를 뭐 보존 처리해가지고 기념관에 보존한다. 지금 저쪽 동네에는 완전히 지금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우파 박근혜 대통령 법치의 사망,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그분들 그날 상황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경찰이 제대로 보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경찰차에서 떨어진 스피커에서 맞아가 돌아가시고 그때 구급차가 이 경복궁 쪽에만 더 많이 와 있고 하여튼 자 우리 목숨 똑같습니다. 우리 우파 3월 10일 날 돌아가신 순국 선열 5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파 전체가 늘어나서 추모를 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공화당 당원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느 그 우파 유튜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저쪽 뭐 자유한국당, 한국당하고 애국당을 비교해서 애국당에는 자유한국당이 없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거예요. 저기는 누가 있느냐?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서희 이런 애들이 있는 당이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이분은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자이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자유한국당 태극기 들지 않아요. 빨간 티셔츠밖에 안 입어요. 태극기는 뭡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진짜 제대로 된 진성당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아마 여기 책임당원이라고 뭐라 그러지 용어가 책임당원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도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내놔 있습니까? 10만원, 20만원 다른 당은 1,000원인데 우리는 2,000원. 2,000원 맞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본래 2,000원 했는데 제교 한 2, 3년 전에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근데 애국당 이제 공화당이지만 만든 지 얼마 됐어. 이렇게 열렬한 애국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진성당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죠. 투쟁이 저쪽은 야당인데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줄 아는 분이 여실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다 철거했는데 5시간 만에 그 현장 용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천막을 다시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싸울 줄 아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당원들도 마찬가지 저도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공화당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공화당에서 다음 이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80년에 민정당으로 그 다음에 민자당으로 그리고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렇게 왔는데 자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이름만 뭐 자유한국당이라고 본래 어느 당입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게 주인이 누굽니까? 그게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집에 만들어 놓은 골격에 지금 엉뚱하게 대통령 쫓아내고 집 나갔던 망나니 같은 자들이 다시 돌아가지고 차제가 앉아 불법 세입자로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법 세입자들에 요새도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자유한국당이 비해서 이 애국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에는 당의 주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애국당에서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저는 막 정치평론을 하는 입장이니까 공화당으로 갔다. 우리 뿌리를 찾으러 들어간 겁니다. 민자당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여소야대 국회가 돼서 처음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이 야당의 의석수가 적게 되니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우리 처음으로 당해보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렇게 해서 3당 합당을 통해서 YS계와 JP 이렇게 3당 합당을 했는데 그때부터 보수의 색깔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때 들어왔던 YS 계열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금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김무성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YS 밑에서 정치 배운 애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유사 사이비 보수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2004년부터 16년까지 12년 동안 따듬어 세워놓은 자유민주 체제를 하는 정통 보수당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한 명의 의원밖에 없었지만은 이 보수의 정통은 이쪽 서울역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홍문종 의원이 오셨죠. 이제 2명 됐고 이제 이름도 공화당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 대한민국을 경제를 성장시키고 근대화를 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당 공화당으로 보수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찾아간 거다.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가면서 우리는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찾게 된 호적을 제대로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축하 말씀 정말 드립니다. 이제 공화당이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조원진 대표를 당직자들의 미국 방문을 하실 때 명함에 그 리퍼블리칸 파티 명함 내놓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계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어느 차례 같은 리퍼블리칸 공화당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 찾아야 될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약칭은 이제 언론사에 공화당으로 하겠죠. 우리 공화당.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화당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대한애국당에 출발한 우리 공화당이 성장하는 모습이 이름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뭐 정치학 전공하신 이주천 원장께서 나중에 더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언론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천막 당사 지금 간이 천막 저 광화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광화문 분소죠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3월 10일에 탄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 팟캐스트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은 단 한 건의 어떤 범죄 사실도 확정된 바가 없이 검찰이 수사를 한 적도 없는 대통령을 검찰의 기소장 하나로 그것도 최순실이 사건에 대한 기소장에다가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글자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전혀 법률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잡았던 제일 유명한 10월 24일 손석희라는 친구가 들고 나와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했던 태블릿 PC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고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변희재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 태블릿 PC는 자체적으로 한 번도 증거로 나온 적도 없고 검찰은 태블릿 PC 자체를 얘기도 안 해요. 변희재 씨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라는 걸 갖고 하시다가 이번에 징역 2년 됐는데 제목이 뭡니까? 태블릿 PC 조작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걸로 손석희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을 받았지 변희재 재판에서도 태블릿 PC가 증거로 제출된 적도 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태블릿 PC 자체가 완전히 조작한 날조한 그라는 걸 검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 그게 완전히 날조돼 조작된 거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소는 근본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2년하고 지금 4개월째 이 더운 염천에 정말 그 서청대에서 어떻게 고생을 더 하셔야 될지 나오셔야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왕 마이크를 저한테 주셨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반문연대를 만들자. 그 다음에 뭐 대안이 있느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지 않느냐, 뭐 황교안이 중심으로 뭉쳐야 되지 않느냐, 뭐 대한애국당은 분열주의자다, 뭐 신당 홍문종 의원이 입당하면서 신당으로 40~50명이 온다니까 뭐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유튜브, 우파 유튜브 그냥 보시지 마세요. 이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잘 지켜보세요. 이 친구는 어느 쪽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느냐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들 얘기는 다른 건 떠나서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보수가 자리를 잡고 그래야지 대통령을 구출할 수, 그 대통령 보고 막말로 3년을 더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 얘기도 하죠. 윤상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친박 의원이었죠. 그 친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나는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은 그 당시에도 저도 대통령하고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누님 이런 말은 우리가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카리스마가 어떻고 이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신 어른한테 우리가 뭐 누님 누나라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고 다니면서 자기 폐하를 한 거죠. 그렇게 내가 가깝다고 하고 선거 때 사실은 이제 그 옆에 비서실장격을 하셨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제 아침에 어느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얘기 한 겁니다. 애국당 1년 반 동안 뭐 2년 가까이 했는데 뭐 한 게 뭐 있냐고. 대통령 못 구출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내년 선거 과반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앵커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지금 2년 한 4~5개월 계신데 지금 대통령 석방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당연히 인간적으로 봐서 나오셔야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별개라는 거 아닙니까, 별개. 아니 그러니까 윤상현이는 탄핵 찬성을 안 했죠. 다행히 그래도 우리 친박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상당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풀어준 것도 문제지만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놈들이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인간적으로 대통령 너무 고생하시니까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 밑에서 장관 한 놈, 총리 한 놈, 민정수석 한 놈 다 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말도 못하는 바보 찌질이들이 지금 국회의원 빠지 달겠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정말 어제 전 깜짝 놀라 윤상현이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별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논리가 내년 선거 과반수 차지, 그 과반수 차지 못하면 대통령 계속 그냥 30년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이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대통령 빨리 나오셔야죠. 막 어떤 이유로든 빨리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야죠. 그 다음에 사람부터 구출해놓고 그 다음에 따져야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건이 있어요. 내년 과반수 내야 돼요. 또 정권 잡아야죠. 그럼 어쩌면 어떡해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가 연설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문연대라고 꼭 어디다가 사람 모아갖고 기자들 불러놓고 사진 찍어야지 그날부터 투쟁을 합니까? 투쟁은 여러분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아스팔트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빠치 달고 있는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말 좀 배우세요. 꼭 어제 기자들 불러놓고 사람 모아갖고 사진 찍고 반문연대라고 명칭을 걸어야지 투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에 대한 투쟁은 3월 10일부터 시작됐고
5월 9일 선거 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싸움의 총지휘는 서청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묵하면서 이 투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 문재인 좌파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대응도 하고 말꼬리도 잡을 수가 있는데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2년 4개월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데 그 침묵이 더 두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대통령 구출하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이 광화문 광장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박원순이가 잘못 설건드린 거예요. 이른바 호랑이 코트를 잘못 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호랑이들이. 여러분들은 사자입니다. 이제 이 천막 이제 앞으로 쉽게 못 건드릴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오신다고요. 잘 됐지 않습니까?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 환영 본부로 만듭시다. 17년 가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차가 오다가 돌려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얏트 호텔, 숙소인 하얏트 호텔 앞에도 반미 시위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이제 여기 오실 거니까, 광화문으로 트럼프 대통령 오실 거니까 이 천막이 이번 주말 이틀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 환영 본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조기로 장식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보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니다. 정말 민초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광화문 이 천막, 우리 공화당 천막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투쟁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파 보수들이 지금 각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막에 애국당 공화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투쟁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그죠? 뭐 이번 대구에 제 지역구 말고 아무 데 가도 다 당선될 것 같아요. 제 지역구는 오지 말자. 우리가 8시에 팟캐스트 2부 시작이니까 중간에 오늘이 6.25 65